안녕하세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 원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개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것, 그것도 물론 당장 급한 문제겠지만 그런 증상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증상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개 아토피가 자가면역 질환의 일환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가면역 질환을 이해하는 것이 개 아토피를 비롯해서 다양한 질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 책, 정윤석 박사가 저술한 자가면역 질환 다스리기,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 원인들을 살펴보면 사실 개 아토피의 원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시각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자가면역 질환의 유발 요인. 이 자가면역 질환 다스리기 책 저자인 정윤석 박사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까지 수료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저서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가면역 질환의 유발 원인들을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각각 한두 가지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가면역 질환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각각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지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유전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개 아토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대의학이나 동물병원에서는 아토피를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유전적 요인을 물론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은 10% 내외이고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시켜주면 자가면역 질환 또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된 원인이 되는 환경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환경 독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활 및 생태 환경에 각종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하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공기, 먹는 음식, 물, 의료, 화장품, 처방약품 등등의 화학물질이 증가했으며, 이런 화학물질과 환경 독소가 인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 독소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연, 담배 연기, 페인트, 접착제, 실내 인테리어 제품,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 용제, 레진, 구료 및 침구료, 그리고 중금속으로 납, 순, 비소, 카드뮴, 그리고 각종 석유 화학물질, 또 식품 첨가물 및 방부제, 개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부제, 그리고 산후 첨가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약, 마시는 물, 플라스틱 속 독소들,
그리고 처방약품들, 항생제, 진통소염제, 제산제 등 이런 것들 또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장내 미생물총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 각종 세제, 화장품, 향수, 염색약, 그리고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독소들이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독소를 줄이는 방법, 그거는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환경 독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고 가급적이면 제철 음식, 그리고 첨가물을 피하고 물속의 오염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정수한 물 마시고, 또 공기 중의 화학물질과 중금속 피하기 위해서 공기정화기 사용하고, 가능한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 자제하고, 인공세제, 샴푸, 화장품 이런 제품보다는 천연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안 청소세제나 세탁제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성이 약한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제품, 그런 것보다는 세라믹, 스테인리스 제품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가구, 인테리어 제품, 소파, 카펫 이런 것을 피하고, 플라스틱 장난감 금지, 레이저 프린터나 감각용지 자제하고, 그리고 세제 페인트 이런 경우는 환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이 클리닝, 냄새 멀리하고, 불필요한 처방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참 이 부분은 제가 의사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기 참 드문데, 이분은 이런 부분 또한 약물을 가급적 줄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곰팡이 냄새 나면 곰팡이 군락을 제거하고, 그리고 생활 주변에 인공화합물, 오염물질, 중금속, 미세먼지를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이러한 오염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독소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인데, 그 간이 지속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을 계속 해독하다 보면 피로하고 지치고 그러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간 해독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간 기능 영양제를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미처 고민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경 독소를 피할 것을 가장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 요인으로 식량 수출 증대를 위해서 농약, 제초제, 살충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곡물에 묻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고, 또 농작물의 유전자 변형, 가축의 항생제, 호르몬제 사용,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방부제, 색소, 향신료 등 식품 첨가물 사용, 그리고 정제 소금, 곡물은 이제 백미, 밀가루, 백설탕 이런 것들이고요. 식용유의 과다 사용, 그리고 플라스틱 식품 용기 이런 것들이 시기적 요인으로서 자가면역 질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중단해야 할 4가지 식품으로서 글루텐의 원료는 밀, 보리, 호밀 그런 것이 함유되어 있고요. 유제품, 여기에는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는 카제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옥수수, 대두콩 이런 것들을 중단해야 할 4가지 식품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옥수수나 대두콩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먹지는 않지만 지금 공장 축산에서 사육되는 대부분의 가축들이 이 GMO 옥수수와 GMO 대두로 사육된 그런 축산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들도 이런 음식 재료를 섭취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방목한 가축이나 그런 축산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 방어성 파괴, 이거는 장누수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당분이 과다하고 산화된 지방이 함유된 식사로 인한 소장 내 세균이 과다하게 증식되고, 또 항생제, 엔사이드 소염제, 제산제, 식품 알레르기, 글루텐 이런 것들이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점막층 파괴로 장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장내 세균과 이물이 흡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내 환경 상태가 건강한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장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장내 환경과 자가 면역 질환의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의사들 또 동물병원의 수의사들 또한 다양한 질병의 근원으로 세균을 이야기하고 모든 세균이 병균이라고 생각하면서 세균을 어떻게든지 척결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 저자는 세균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속에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 미생물들은 아마존의 거대 밀림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과 같이 숙주인 인간과 공존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유익한 미생물이 감소하고 대신 병원성 미생물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상태가 되면 장내 환경이 급하게 나빠져서 캔디다증을 비롯해서 소장 속에 세균이 과잉 증식되고 그로 인해서 장누수 현상이 심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채널을 계속 봐오신 분들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던 얘기도 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은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면역력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장에 있는 세균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반갑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가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나쁜 독소의 작용으로 장내 정상세균종의 구성과 환경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장누수 현상이 조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 목적은 장내 미생물의 사멸이 아니라 체내 면역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염증을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따라서 신체 내 미생물종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내의 미생물종을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종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지속적으로 섭취한 방부제나 항생제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종이 거의 대부분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유산균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부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렇게 저하된 면역은 몸의 각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감염증과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받는 스트레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경우는 같이 함께 사는 식구들이 서로 간에 불화가 있어서 싸움을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강아지가 혼자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경우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활동성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운동을 해줘야지 육체가 편안해지고 또 스트레스 또한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산책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고 이것들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전체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개 아토피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원인들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에 대해서도 이 저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보호자분들이 공부를 하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생활 환경을 변화시켜 줘야지만 강아지의 피부병이 낫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같이 좀 번거롭고 그래도 보호자분들이 공부를 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아토피 또 다양한 자가면 질환 이거 절대로 병원에 의존만 해서는 낫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증상만 완화하는 그리고 아토피, 당뇨병, 용혈성 빈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각각의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만 증상을 완화하려고 하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해결은 이야기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계속 약을 먹고 그러면서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번거롭긴 하겠지만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보기 드문 의사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의 내용 또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댁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들의 만성적인 자가면역 질환이나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